여러분, 2010년 10월 4일 오전 9시 30분쯤에 진주의 경찰서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아내가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사건이 벌어진 곳은 경찰서에서 2km 정도 떨어진 한 빌라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30대 주부 이씨. 밤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던 남편이 숨져있는 아내를 처음 발견을 한 건데요.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남편은 이른 아침에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퇴근한 남편은 집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평소라면은 이 초인종에 반응을 보였을 아내가 그날따라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초인종 띵동 누르면 왔어? 이러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래서 이 남편이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건가? 늦잠을 자고 있나? 의아해하면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의 눈앞에 보인 건 자지러질 듯이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안방에 쓰러져 있었던 아내였습니다. 사건 현장의 방은요,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벽에는 피가 난자돼서 흙 뿌려져 있었고요. 목과 그리고 손에는 저항하다가 생긴 저항은까지, 상처까지 있었어요. 아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 부근을 정확하게 찌른 흉기였습니다. 단순 강도일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였어요. 범인은요, 아이들의 옷을 개어놓는 플라스틱 옷장을 조금 뒤지다가 말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이전 모습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훔쳐간 게 없었던 거죠. 족적, 지문도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찌른 흉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은 일단 피해자 가족을 잘 아는 면식범이나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인근 CCTV 분석을 통해서 새벽 3시쯤에 흐릿한 형체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정적인 단서가 딱 잡힌 거예요. 이제 뭐 범인 잡기는 식은 죽 먹기다. 다 찍혀있네. 그런데 문제는 늘 그렇듯이 CCTV에 범인이 찍혀있으면 뭐하냐고요. 그 CCTV의 화질이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것만 보여. 이 범인의 얼굴 생김새나 뭐 정확하게 옷은 어떻게 입고 있었는지, 얼굴 생김새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인 겁니다. 뭐 찍혀있으면 뭐해. 어떻게 찾을 건데. 경찰은 차근차근 주변인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요, 늘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부터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죠. 피해자를 가장 먼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남편이었습니다. 첫날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좌절하고 놀란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게 의심을 산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남편이 믿기가 힘들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게 된 남편 치고는 이제 조사를 받는 내내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담담해 보였던 건데, 하지만 이 알리바이는요, 남편이 범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 새벽 3시경, 이 남편은 일터인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그 PC방 CCTV에는 이 남편이 그 시각 전후의 행적이 고스란히 다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이와 더불어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 진술 또한 모두 일관됐습니다. 새벽 3시쯤에 사장님 저희랑 같이 계셨는데? 그랬기에 남편은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두 번째 용의자로는 그날 밤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집에 돌아갔다는 친구가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역시도 충분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나 사건 당시에 이 쓰러진 피해자 옆에서 막 울고 있었다는 당시 5살 배기 첫째 딸이 범행 현장에서 뭔가를 목격하지 않았을까? 되게 작은 희망을 걸어봤지만 허사였고요. 밤새 동생과 함께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던 아이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피해자가 살던 곳 주변으로 탐문 및 여러 가지 수사를 확대했는데 크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범행 당일이 해당 사건 인근 지역에서 축제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이 사건 현장 인근에는 유동인구가 많았고요. 기지국을 통해 받은 통화 내역 역시 일일이 분석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지역인 진주에서는 근래에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이 축제 기간 때 맞춰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 보면 외부 사람이 이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겠다.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수사에 진전 없이 시간은 더 흘러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 피해자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경찰한테 중요한 말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다시 찾아보니까 제 아이 이름, 이니셜이 새겨진 금 목걸이랑 돌반지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 비싼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귀가 번쩍 뛰었대요. 금목걸이 금반지 없어졌다고? 왜냐면 당시 형사분들의 경험상 사라진 물건이 사건의 해결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경찰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진주 시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금은방과 그리고 전당포에 혹시 아이 이니셜이 새겨진 작물이 들어오거든 지체 없이 우리 경찰들한테 신고 좀 해주세요 라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전담팀 번호를 적은 전단도 막 만들어가지고 배포했어요.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어떤 아줌마가 자꾸 뭘 팔려고 오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어린애가 있을 나이도 아닌데 돌 반지를 팔려고 왔다가 또 어느 날은 결혼 반지를 팔려고 또 와요. 그리고 목걸이에 써진 글자가 전단지에 써진 글자랑 똑같아요. 기다리던 제보가 딱 들어온 거예요. 연락이 온 곳은 경찰서와 멀지 않은 진주 중앙시장에 있는 금은방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왔었어요. 저기 저 버스 타러 간 저 여자예요. 저기 있네. 빨리 가보세요. 급히 쫓아가서 경찰은 그 여자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체포된 여자는 46살의 김씨였는데 이 김씨는요, 경찰이 물은 거예요. 이 목걸이, 이 금목걸이가 어디서 났어요? 애들 건데? 그거 저 목욕탕에서 훔친 거예요. 저 몰라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 목욕탕에서 훔친 건데? 라면서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목욕탕에서 훔쳤다고요? 어느 목욕탕에서 훔쳤는데? 저기 저 앞에 있는 저 목욕탕에서 훔친 건데? 그런데 이 김씨가 자기가 훔쳤다라고 지목한 이 목욕탕 주인은요, 아니요, 절도 사건 같은 거 없었는데. 경찰의 추궁의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이 김씨는요, 그때서야 사실은요, 그게 사실 제 남편이 훔쳐온 거예요 라면서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또 보름이 지나 김씨의 집 앞에서 잠복하던 이 형사들은요, 집으로 들어오던 당시 43살의 신씨를 검거했습니다. 살인 발생 후 2달이 지난 12월 7일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서로 연행이 된 거예요.
신 씨는 순순히 절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진주 시내의 빌라나 원룸에 들어가갖고 약 2,002만원 정도의 금품을 훔쳤다. 아, 맞다. 내가 했다. 시인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이 남편 신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다라는 이 김 씨의 이제 진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신 씨 입에서는요, 그날 있었던 살인과 관련한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도만 했다. 경찰은 일단 신 씨를 구속했고요. 차근차근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최대 문제는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다란 증거가 없어. 나는 아니다라며 부인부터 하는 대부분의 그 범인들의 입을 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범인인 걸 경찰은 모를 거야 라는 이 믿음을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경찰은 어떻게 해야 이 신 씨가 입을 열까? 어떻게 신 씨 입을 열게 만들 수 있을까? 라면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보통 강력계의 이제 형사분들은요, 전방 위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용의자를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해요. 딱 잡고, 야, 너 어디다가 묻었어? 너 왜 죽였어? 이런 식으로 막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 수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때 사건의 담당 형사분의 눈에는요, 범죄의 흉악성에 비해서 내성적이고 소심한 강력한 용의자 신 씨의 성격이 눈에 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범죄는 되게 흉악한데 이 신 씨가 너무 내성적인 거지. 그래서 이 경찰은요, 만약에 압박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추궁했다가는 오히려 겁에 질려서 이 신 씨가 숨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찰은요, 다들 서로한테 그랬대요. 취조하면서 절대 신 씨 압박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잘해줘. 막 먹고 싶다. 뭐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사줘. 뭐 순대국밥 먹고 싶대? 아, 순대국밥 사줘. 그리고 반말하지 마. 반말하지 말고 조사할 때 은근히 이제 좀 건강 같은 거 물어봐. 혹시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더욱더 친절하게 더 신경을 써서 해줘. 알았지? 이렇게 신 씨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 나흘째 담당 형사가 이 신 씨를 유치장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때의 시각이 새벽 3시쯤. 피해자가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볼 때가 좀 있는데, 지금 가볼 때도 한 10월 달에 기금속을 도난당한 데거든? 혹시 여기도 당신이 훔친 곳 중에 하나인가 싶어가지고 수사팀은 이 신 씨를 인사동의 사건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사건 이후에 가족이 모두 떠난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경찰의 양팔을 붙잡힌 채로 피해자가 숨져 있었던 안방과 거실, 베란다를 차근차근 둘러보던 이 신 씨 몸이 차츰 떨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해? 이 장소 아는데요? 이 장소 기억나? 아니요, 모르는 데입니다. 신 씨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담당 형사분이 봤을 때는 딱 범인 그 느낌이었대요. 형사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닙니다. 아니요, 몰라요 라고 하는 거 듣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돈 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현장 검증을 끝낸 뒤에 신 씨를 유치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형사분은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 여기 사무실에서 잘 거니까 뭐 먹고 싶은 거나 뭐 불편한 거 혹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좋고. 이 말을 듣고 신 씨가 잠시 멈칫했대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샌 채로 날이 밝았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향하던 이 담당 형사분을
이 신씨가 할 말이 있다면서 불렀어요. 아, 저기 형사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형사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 맞아요. 그 어제 간 그 인사동 거기 그 제가 죽인 거 맞아요. 살인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자백을 한 겁니다. 아, 사실 내가 죽였어요. 안도와 기쁨 그리고 만감이 교차하던 그 순간 이 신씨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요, 그 아줌마 말고도 죽인 사람이 더 있어요. 신씨 입에서 줄줄이 내가 죽인 사람이 더 있다라면서 자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6월 7일 진주시 수정동 소재 한 청과 상해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발각돼서 30대 종업원을 찌르고 도망간 것에 이어서 같은 해 진주시 상봉동 주택에서도 60대 부부를 살해했다고 신씨는 털어놨습니다. 거기에 이듬해 경기 성남시에서도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그 살인 고백이 신씨의 입에서 술술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이 아닌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다. 경찰은 그냥 30대 주부를 살해한 그냥 한 번의 범죄가 있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연쇄 살인마였던 거죠. 확인 조사 결과 이런 신씨의 말은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2000년 청과 상해 살인미수와 상봉동 노부부 살인, 2001년 발생했었던 성남 주부 살인, 이 사건들은요 모두 범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거였습니다. 신씨는요 어차피 경찰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를 괜히 떠보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라고 털어놨는데요, 하나같이 금품을 훔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주인한테 들키니까 살해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동 주부 살해 역시도요, 축제가 열리고 있었던 시장에서 1,000원 주고 과도를 구입한 뒤에 털 곳을 찾아서 막 두리번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딜 털지 이러면서 과도 하나 사가지고.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창문이 조금 열려있네. 저기 창문 조금 열려있다. 그래서 아래처럼 창문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본 거야. 누구세요? 그러니까 바로 찌른 거예요. 이 신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어요. 생활비가. 먹고 살라고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범행 이유인 거예요. 생활비가 없어서 먹고 살려고 절도를 했고 발각되니까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씨가 훔친 금품은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금 목걸이와 돌반지, 도합 100만원 정도의 금품이 다였습니다. 먹고 살려고 100만원 정도 돈을 훔치려고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 절대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 2010년 12월 1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 신씨는요,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뒤에 현재까지 형을 살고 있는데요. 사건의 그날을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2010년 10월 4일 자정 무렵에 이 범인은 진주에서 축제가 열리던 남강 인근에서 소주 3병과 그리고 과도를 구입했고요. 그곳에서 범행 장소인 인사동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날 새벽 3시경 어디를 좀 털어볼까 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조금 열려져 있었던 창문으로 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을 했고 그리고 사망했죠. 그리고 같은 날 6시간 후인 오전 9시 30분경에 일 마치고 돌아온 이 남편이 모든 상황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더 지난 11월 말 이 남편이 경찰한테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이니셜 목걸이와 돌반지가 사라진 것 같다고 진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1월 말쯤
이 경찰들은 진주 중앙시장 금은방으로부터 도난당한 물건이 들어왔다라는 제보를 받았고요. 그 물건을 판 여자를 체포하게 되죠. 그 여자는 남편이 훔쳐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12월 7일경 범인인 당시 43살의 신 씨를 거주지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잡고 보니까 연쇄 범죄자였죠. 정말 잡혀서 다행입니다. 연쇄 살인마를 잡은 거예요. 만약에 안 잡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절도와 사기는요,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해 물품을 확정하고 그 종류와 특징을 명백히 한 뒤에 이동 경로를 따라 범행을 추적하는 거를 작물수사라고 한대요. 경찰들끼리 작물수사. 오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만일에 도둑 맞은 물건이 있다는 것을 가족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범인을 못 찾고 미제 사건으로도 남았을 수 있을 거라고 경찰들은 얘기를 했어요. 돌반지, 목걸이 이거 몰랐으면 이거 미제 사건 됐을 가능성 컸다. 그러면 뭐 진짜 더 많은 피해자가 났겠죠. 진짜 섬뜩합니다. 즉 이 사건은요, 범죄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작물 찾기에 집중한 것이 범죄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됐다는 거.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귀금속을 훔쳐갔다면 이 범인 입장에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금품을 현금화하는 시도를 하겠죠. 그런 게 일반적이라 훔친 물건은 대개 값 나가는 귀금속인 경우가 많아서 금은방이나 전당포 혹은 보석상을 뒤지게 되면 대체로 범인의 꼬리가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수사 라인인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사건은 피해 물품에 포함된 그 목걸이에 이 아이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 물품의 특징이 비교적 명확했어요. 100% 이게 그 목걸이의 그 반지구나 확인이 가능하게끔. 현재는 인터넷 거래가 이리저리 많이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를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절도범들이 이런 또 인터넷 매매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조금 더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걸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진주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잃어버린 물품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범인을 잡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